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말벗이 되고 싶은 말벗TV 강지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듣기 싫은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미우새라는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요. 거기에 많은 멤버들이 듣기 싫은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 듣기 싫은 말을 적어도 서로에게는 하지 말자라는 취지로 금기어를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봤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듣기 싫은 말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듣기 싫은 말들 참 많이 듣고 사시죠?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 말들이 좀 떠올랐는데요.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들 한번 보니까요. 박수홍은 집에 가라는 이야기가 듣기 싫다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김희철 같은 경우는 머리 잘라라, 머리 왜 그러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해요. 김희철 머리가 좀 염색도 많이 하고 다양한 변화를 좀 주잖아요. 특이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본인은 꽤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상민 같은 경우는 거지, 사기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본인이 겪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본인한테는 듣기 싫은 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또 임원이는 볼이 좀 빨갛잖아요. 그걸 대놓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너 왜 이렇게 볼이 빨갛냐 이런 이야기들 한다는데 저도 갑작스럽게 이야기하는 상황이 생기면 좀 볼이 빨개지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너무 잘 아는데 이 볼이 빨간 경우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본인도 그렇고 또 주변에서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정말 듣기 싫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머니들한테도 좀 여쭤봤더니 이런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자꾸 늙었다고 하거나 나이에 대한 이야기 하거나 비만 유전자 가지고 있다 이런 살에 대한 이야기 하거나 또 부잣집 맏며느리감처럼 생겼다 이런 이야기들 듣기 싫다고 이야기들 하시는데요. 쭉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우리 듣기 싫은 말들이 외모에 대한 거 많이 있고요. 인생에 대한 거 참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남의 인생에 대해서 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경우들 많죠. 그런 말들이 상대가 듣기에는 참 듣기 불편하고 듣기 싫은 말일 수 있는데 말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신념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경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신념들이요.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지는 않으니까 이러한 신념들을 조금은 합리적으로 바꿔보면 좋을 텐데 이런 것들을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호나이라는 학자가 당위성의 횡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뭐뭐 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 많이 가지고 있죠. 이럴 때는 뭐뭐 해야 된다. 어렸을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왜? 대학 가야 되니까. 요즘에 이런 것도 조금 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런 생각들은 좀 팽배한 것 같고요. 요즘은 진짜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결혼이 선택이다 라는 생각들 하고 있지만 어느 나이가 되면 결혼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당위성의 횡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론백이라는 학자가요. 과일반화된 왜곡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들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남에게 다 적용하는 것은 내 생각일 뿐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너무 과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을 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상대방에게 맞게 그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듣기 싫은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대처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나한테는 상처일 수 있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허허하고 웃고 넘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말 들을 수 있지. 하지만 집에 가서는 혼자 속상해하기도 하고요. 웃고 넘기는 것도 물론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요. 또 그게 너무 상처가 돼서 난 뭐라고 표현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감사한데 저는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려고요 라는 말로
나의 의견을 좀 표현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불편하시면 그냥 화제를 전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 이야기로 더 빠지지 않게 하는 좋은 방법이죠. 또 한 가지는 저 그냥 잘한다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듣기 싫은 말들이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보름달 같다는 이야기가 정말 듣기가 싫었었거든요. 정말 그때는 얼굴이 빵빵하고 보름달 같기는 했었는데 그 말이 참 듣기 싫었고, 지금은 계속해서 뭔가 배우거나 자기 개발하는 그런 열정이 많아서 열심히 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어렸을 때 좀 그렇게 하지, 진작 그렇게 했으면 서울대 갔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도 알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모습을 보면 잘한다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이렇게 듣기 싫은 말 들으면 참 기분이 상하고 좋지 않은데, 우리 이번 기회에 우리도 내가 상대방에게 혹시 듣기 싫은 말 하고 있진 않나 한번 점검해 보고요.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다라는 것들 정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신동엽이요, 장도연이 데뷔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매일 신문을 보고 매일 일기를 쓰고 매주 한 권의 책을 읽으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장도연은 지금까지 그걸 실천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타가 지금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인생의 말을 해주는,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도움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좀 좋게 포장하고 훈훈하게 오늘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듣기 싫은 말에서 좀 벗어나서 기분 좋은 말들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